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공모주 투자 수익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로 번 돈보다 공모주로 번 돈이 더 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최근 들어서 공모주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모주 슈퍼 위크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까지 공모주를 알고는 계셨지만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끼리분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제 질문하시는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많이들 질문하시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려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공모주 청약에서 가장 궁금한 Q&A 바로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HK이노행, 크래프톤, 롯데렌탈, 카카오페이 등 수많은 대여와 수십 개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많은 기리분들이 새로 공모주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처음 하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질문하는 댓글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균등 배정이 뭔가요? 그리고 비례는 어떻게 하나요? 공모주는 왜 50%만 돈을 내요? 마지막으로 20일 제한이 뭔가요? 이러한 질문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저런 질문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영상에다 담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모든 영상에서 그거를 다룰 수는 없겠죠. 일단 처음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기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영상도 벌써 6개월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의 분위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위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 영상에다가 꾹꾹 눌러 담을 테니까 이 두 가지의 영상을 다 보시면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혹시 기대분들이 이때까지 공모주 투자를 하긴 했는데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깔끔하게 정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Q&A가 20개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청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는 카뱅 청약이 끝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노이즈가 많았어요. 매도 리포트, 금감원 조사 뉴스 등등.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청약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청약은 단돈 몇십만 원으로 매달 최소 몇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린이에게 딱 맞는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공모주 투자 수익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로 번 돈보다 공모주로 번 돈이 더 크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갈수록 조금씩 먹을 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매주 치킨 한 마리는 최소 가능할 듯 하네요. 그래서 저 기릿은 기리분들에게 이렇게 청약을 하시라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은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80% 이상의 공모주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20%는 손해라는 거겠죠. 물론 지금 가장 핫한 카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에 100%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하지만 크게 보자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모든 공모주를 청약을 한다면은 그 이익의 절대값은 플러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5개의 공모주를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성공하고 1개가 실패해도 그 절대값을 보자면 당연히 이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설령 높게 잡아서 20% 확률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 금액이 몇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만 원도 좀 많이 잡은 거죠. 몇천 원에서 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공모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기릿은 이렇게 80대 20 이 확률 또한 높이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리분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광고 같지만 공모주는 역시 기릿. 다음 질문입니다. 청약이 어려우면 상장 후에 사면 안 되나요? 저는 바로 매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대부분의 공모주 차트는 비슷한 흐름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고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흐앙, 세 번째는 바닥 다지기, 네 번째는 재차 상승.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매수할 필요가 없고 모두의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고평가, 흐앙, 바닥 다지기, 재차 상승. 이렇게 네 가지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일 제한이 뭔가요? 진짜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금융에 관련된 계좌를 개설할 때 20일 텀을 두는 게 바로 20일 제한인데요. 그 이유는 대포 통장 그런 거 있죠. 통장에 숨기는 거는
반대의 것을 막기 위해 한 번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 못하게 막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도 한 번에 KB, 신한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단 카카오뱅크 어플을 통해서 만든다면 KB, 하나, 한국투자, NH는 20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은 그냥 만드셔도 20일 제한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때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이 뭐예요? 이 세 가지 헷갈릴 수 있죠. 자, 청약일은 말 그대로 청약을 하는 날, 카뱅 기준 월, 화. 그리고 환불일은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돈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 돈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청약일부터 2일 뒤에 돌려주는데 카뱅이 예를 들어서 월화라면은 2일 뒤인 수, 목요일이 환불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일은 이제 이 회사가 우리의 계좌로 팍 꽂히는 날이며 주식시장에 9시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거의 대부분 변동성이 매우 큰 날이 됩니다. 기리님, 따상이 정확히 뭔가요? 따는 따블, 그러니까 두 배를 뜻합니다. 상은 상한가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순서대로 보자면은 따블 후에 상한가라는 뜻이겠네요. 상장 첫날은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까지 시초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만원이라면은 9,000원에서 2만원까지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주식의 인기가 좋다면은 당연히 2만원에서 시작할 거고 그 주식의 인기가 나쁘다면은 9,000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배의 가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말은 따블이겠죠. 거기서 상한가까지 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따상, 공모 가격의 160% 수익을 달성하는 겁니다. 모든 기리분들이 가장 원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매품으로 따상상, 바로 이게 뭘까요? 따상을 하고 난 다음날 그때 상한가를 한 번 더 간다면은 그걸 바로 따상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따스항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따상에 갈 뻔했으나 따상을 찍고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따스항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따흐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더블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상한가를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흘러내리는 걸 따흐항이라고 하죠. 참고로 뒤에 두 가지는 저 기릿이 직접 만든 말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기리님, 저는 키움인데 신청 못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공모 주식은 인수한 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주관사가 아니라 타 증권사 계좌로는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20일 제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해당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리님 왜 10주만 투자해야 되나요? 50주 하면 안 되나요? 자, 공모주 청약 시 배정은 균등과 비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등 배정은 총 청약 건수, 그러니까 계좌 수겠죠. 그리고 비례는 총 청약 주수로 경쟁률을 계산해서 정하는데요. 원래 공모주에는 작년까지 균등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넣으면 많이 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올해부터 균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균등이 뭐냐? 방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총 청약 건수, 그러니까 돈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을 하기만 하면은 얼마를 청약하던 간에 균등만큼은 보장해 줄게 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 신청 수량인 10주만 신청해도 균등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20주, 30주 이렇게 넣지 말고 최소 수량만 신청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10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노리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비례겠죠. 또한 기업에 따라 거의 많지는 않지만 최소 수량이 10주가 아닌 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최소 수량만큼만 청약하시면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리님, 공모가가 2만원인데 10주 신청하면 왜 10만원만 내면 돼요? 20만원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증거금은 일종의 계약금, 선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증거금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린가? 2만원 주식의 10주 가격은 20만원이라서 우리가 10주를 신청하려면 20만원을 내야겠죠. 그런데 증거금은 50%만 내면 돼서 그 20만원의 반값인 10만원만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10개를 신청해서 한 2-3개 됐으면 남은 돈이 환불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10개 신청했는데 10개가 다 되면은 잔금은 어떡하나요? 이 부분은 차후 환불이 아까 보시다시피 이틀 뒤입니다. 그때 추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아니면은 한두 주 받았다면은 남은 금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추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은 10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5개는 날라가고 우리가 낸 5개만큼만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카뱅에서는 왜 20주를 해야 되나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10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균등 배정 수량이 6주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추가 납입 금액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배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20주를 청약하시라 권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10주를 하나 20주를 하나 균등 배정을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금에 이거 넣는 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현금이 있다면 20주를 청약하시라 말씀드린 거죠. 키리님 10주만 시청하고 돈을 냈는데 한 주만 당첨되면 손해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해답은 나왔을 것 같네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금은 일종의 성금 개념이라서 배정 완료 후에 공모 가격만큼의 금액이 차감되고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한 주당 가격을 50%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단 50%만 먼저 내는 거예요. 이 질문은 탑3 안에 드는 질문입니다. 저 균등 말고 비례도 하고 싶은데 비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엔 균등이랑 비례를 따로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균등과 비례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청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례 청약이랑 균등 배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리분들이 청약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균등은 신청이 되고요. 비례는 우리가 얼마를 넣었나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만큼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리분들이 비례를 신청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냥 원하시는 주식수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비례랑 균등 같이 된다는 거.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비례 경쟁률이 100대 1이고 균등이 한 주를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주를 신청했다면 비례 경쟁에 따라 우리는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균등은 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 기린님 100주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10주는 균등 배정이니까 저는 90을 비례로 한 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주 자체에 균등이랑 비례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개만 신청해도 균등도 되고 비례도 100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다음입니다. 제가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저 포함 3명인데 3분의 1씩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몰빵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몰빵이 좋습니다. 두 분은 균등만 10주씩 하시면 되고요. 남은 한 분은 뭐 예를 들자면은 9,950만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 금액은 전부 다 몰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복청약. 그런데 중복청약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자, 앞으로 있을 크래프톤이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A라는 IPO에서 2개 이상의 증권사가 주관할 때 2개의 증권사 모두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번 증권사에서도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고 2번에서도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부분 때문에 계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균등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은행에 가서 줄을 서기도 했었죠. 마치 그걸 보면은 이게 떠올랐습니다. 샤넬 가방을 사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굿즈를 사는 그 정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많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개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중복 청약은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증권사 2개 모두 다 청약을 했다면은 늦게 청약한 곳 있죠. 거기에는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먼저 신청한 곳 거기서만 된다고 합니다. 기리님 10주 신청해서 5개 받을 수 있다면 한 40개 하면 안 되나요? 자, 이 부분 또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주는 대부분 IPO 주식의 최소 청약 수량인데요. 10주를 하는 이유는 균등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균등 배정 물량에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비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대여급 청약의 비례 경쟁률이 최소 몇백이 되기 때문에 40주로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그냥 가장 효율이 좋은 최소 청약만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청약하는 게 결과가 다른가요? 같다면 왜 둘째 날에 해야 되나요? 자, 청약 신청은 총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언제 신청하시든 배정되는 물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다 보니까 마감 직전에 경쟁률을 보고 한 주라도 더 받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2일차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리 청약을 해 놓으시면은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경쟁률을 맞춰줍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굳이 머리 아프게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윳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몇 주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기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마감 경쟁률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 자, 이 질문 또 진짜 많았죠. 수수료는 건당인가요? 아니면 개당인가요? 청약 시 납부하는 증권사 수수료는 해당 공모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청약을 할 때 10개를 하던 아니면 10,000개를 하던 똑같이 보통 2,000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한 주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저 기리씨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한 주도 못 받아도 수수료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도 욕을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장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에 말했던 거네요. 90에서 200% 사이에서 9시에 땅 하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반 주식처럼 이제 하한가와 상한가를 놓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기리님 그날 좀 바빠서 그러는데 빠르게 매도하고 싶어요. 9시 전에 예약 매도가 되나요? 예약 매도는 불가능하고 8시 30분부터 지정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시장가 매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리분들이 빠르게 매도하고 싶다면 8시 30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매도를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무조건 팔고 싶다, 그렇다면 그냥 공모가에 매도를 눌러 놓으신다면 알아서 9시에 시초가에 매도가 됩니다. 저 기릿은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아나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청약 신청을 하는 화면이나 실시간 경쟁률 화면에서 경쟁률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증권사의 일반 청약자의 공모 물량이 100주가 있다면은 그중 50주는 균등, 50주는 비례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균등은 청약한 총 계좌 수가 기준이고, 비례는 총 몇 주를 신청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신청을 했고 각각 100주를 신청했다면 균등을 볼 때 필요한 총 계좌 수는 10개가 되는 거고, 비례를 볼 때 필요한 총 몇 주는 1000주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을 총 청약 건수로 나누면 균등 경쟁률이 되고요. 비례 경쟁률은 총 신청 주수를 비례 배정 물량으로 나누면 비례 경쟁률이 나옵니다. 또한 종합 경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은 비례 경쟁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경쟁률이 39.4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종합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여기 종합 경쟁률에 곱하기 2를 하면은 78.8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78.86 곱하기 공모가 39,000원을 곱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증거금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53만 9,770원을 우리가 청약을 한다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리분들 이걸 보니까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 힘들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 기릿이 그때그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자, 기름들 이 부분엔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변동성이라 생각해 그냥 기회 줄 때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항상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따로 돈이 없는데 당일에 주식 팔고 청약을 해도 되나요? 뭔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안 됩니다. 주식을 팔고 나면은 플러스 2일 뒤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팔면은 수요일날 돈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계좌에 돈이 없는데 청약을 하시려면은 2일 전에 주식을 미리 팔아두셔서 예수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모주를 팔고 난 다음에도 바로 뺄 수가 없겠죠. 이틀이 지나야 돈을 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계좌 개설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청약일 전까지 만들자. 월요일날 청약이면은 일요일까지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청약이면은 화요일까지 만들자. 물론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그냥 전날로 외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여기까지 Q&A를 한번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23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뭐냐? 추가 질문할 만한 게 한 20개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도 집중이 안 되니 기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기리분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저 기릿은 기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궁금한 걸 참지 않고 저에게 질문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항상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기리분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이요.